여기 한국의 스키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글래머러스한 외국인 스키 선수가 골프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신나게 스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핸드폰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찍고 있네요. 외국인 여학생은 그들의 시선이 달콤한지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녀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뿌듯한 모습으로 지켜보며 웃고 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자에게 믿지 못할 사고가 닥치게 되고 스키장 일대는 피바다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 스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크로스컨트리 스키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팀은 늘 훈련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게으름 피우는 팀원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저희 팀의 의지와는 다르게 환경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덴마크에는 스케이트장은 많으나 스키장이 없습니다. 과거엔 스키장이 제법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키장들이 죄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훈련을 위한 저희 팀의 열의를 꺾지 못했어요. 저희는 재빨리 다른 국가의 스키장을 찾아 원정 훈련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가 덴마크 이후로 선택한 스키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몽블랑 스키장이었습니다. 몽블랑 스키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어요. 원래는 몽블랑 스키장을 찾기 전에 2006년 겨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스키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곳은 스키장 눈이 다 녹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블랑 스키장을 선택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눈이 녹는 사태가 전염처럼 번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프랑스의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겁니다. 그 바람에 스키장들이 줄줄이 폐쇄됐어요. 우리 팀에겐 훈련장이 없어진 셈이었고 저희는 강제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끼리는 덴마크에서 꾸준히 만남을 가졌어요. 좋은 훈련장을 찾기 위해서 계속 회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의 옆 동네인 이탈리아 스키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들 그곳을 추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 얘기를 듣자마자 결사반대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스키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죠. 팀원들은 저희 격한 반응에 어떤 말도 못 잇고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저의 가정사를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여행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알토 아디제의 베노스타 계곡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스키장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그곳 스키장을 방문했다가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했었어요. 스키를 즐기던 중 해발 2100m 지점에서 눈사태 사고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100m가량 규모의 눈더미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급하게 산악 구조대가 출발했지만 저와 엄마만 구출이 되었고 아빠는 늦은 구조로 인해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그곳은 당시 폭설과 강한 바람으로 언제든지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고 추가 산사태마저 예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대가 따로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조난당했던 당시 구조대들은 헬리콥터도 출동시키지 못했고 다들 스키를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오는 태평함까지 보였어요. 구조가 한참이나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아빠는 사망하고도 6시간을 눈 속에 외롭게 있다가 스키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 스키장의 부실한 대처 때문에 엄마와 저는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저희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한 후에도 스키장 측에서는 그 어떤 구조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후로 저는 이탈리아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경기를 나가도 괜히 이탈리아 선수들을 보면 과거의 사고가 떠올라 인사도 잘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스키장을 이용 못하게 된 우리 팀에게 이탈리아 스키장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이탈리아 스키장 얘기를 꺼내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팀의 훈련 때문이라도 이탈리아를 다시 생각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스키장의 대처가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탈리아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곳이 인근 나라인 스웨덴의 스키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훈련에 다들 의지가 새롭게 샘솟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날 한번 방문한 후로 스웨덴의 스키장마저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어요. 스웨덴 스키장에도 이용객이 많기는 하나 스키장 자체가 별로더라고요. 일단 스키장에 깔려있는 눈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키장 눈에 모래가 많으면 스키 타다가 부상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스웨덴 스키장 이용객 중에도 스키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선수들은 딱히 보이지 않았고 겨우 놀이시설을 즐기는 손님들만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터미널부터 스키장까지 가는 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먼지 스웨덴에 도착한 당일날엔 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이동하느라 진을 다 빼버렸거든요. 다음날에도 모래 섞인 눈 때문에 훈련에 제약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결국 팀원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스웨덴의 응급처치도 이탈리아처럼 느리고 별로더라고요. 앞으로의 훈련을 생각한다면 이런 훈련장을 계속 다닐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포기하고 말았죠.
덴마크로 돌아온 저희 팀은 거의 전의를 상실한 채로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웨덴에서 부상당해 덴마크에 오자마자 며칠 입원했다가 복귀한 팀원인 토미가 힐링 좀 할 겸 우리 팀끼리 휴가를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미는 여행지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한국을 추천했어요. 그 여행지를 들은 팀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뜬금없이 웬 한국? 한국은 그냥 여자같이 화장한 남자들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를 왜 가려고 하는 건데? 경기하면서 한국 국가 선수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라요. 토미 말로는 병원에서 한국 환자를 만났는데 그 한국인 환자가 우리 팀의 사정을 듣더니 자신있게 한국의 스키장을 추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병원에서 꽤 친해졌는지 번호까지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구경시켜 준다고 했다는 그 한국인의 말에 토미가 한국으로 휴가를 가자고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의 사기를 충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가만 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서 토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기에 참관하면서 여러 공항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청결한 공항을 처음 봐서 더 놀랐어요. 한국을 잘 몰라서 한국에 딱히 큰 기대를 갖고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분이 저절로 업되는 겁니다. 게다가 유독 눈에 띄었고 놀랐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평소에도 받기 어려운 건강검진 서비스가 이런 공항에 떡하니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말이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덴마크는 의료복지가 좋은 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국가들 중 한 곳이죠. 응급실 비용과 모든 검사 및 약값이 무료이고 치과와 정신과 이외에는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무료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나라 덴마크의 의료복지는 아주 최상이고 의료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덴마크인들은 대부분 덴마크의 의료복지를 최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게 보여지는 사실과 그 내막이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암 발생률 혹은 목숨을 잃을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치료가 무료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미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우선 검사만 받으려고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게 덴마크의 의료복지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개인 병원을 이용한다면 민간 보험을 든 사람의 경우 개인 의사를 찾아가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원마저도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덴마크에서는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두 가지 응급 연락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는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위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호는 응급실에 가기 전 예약하기 위해 마련된 번호이죠. 그나마 예약을 해야만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위급해서 응급실을 가는 것인데 예약하고 가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것이 덴마크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마저도 예약이 되면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승인을 하더라도 엄청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항 건강검진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너무 간편하고 빠르게까지 진행되니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팀은 모두 덴마크에서 건강검진을 안 받은 지 좀 되었거든요. 이런 한국의 시스템은 평상시 건강관리에 유별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운동선수에게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입국 심사대에 있던 공항 직원분은 이러한 공항 건강검진 시스템 덕분에 자신도 모르는 질병을 확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겨우 공항에서 건강검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팀은 건강검진 얘기만 주구장창 입에 달고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에는 토미와 친구가 되었다는 한국인 범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범주는 평소 밝은 성격인 듯 했습니다. 토미가 아닌 나머지 팀원들과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어요. 우리 팀은 한국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공항 상태와 시스템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더 알고 싶어서 범주와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범주가 신기한 차량을 마련했더라고요. 기사까지 딸린 대형 승합차를 보고서 저희는 순간 범주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실없게 그런 소리를 했더니 범주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는데요. 공항 리무진 택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단체들이 주로 예약하여 이용하는 택시라고 했어요. 그 택시를 타고 스키장까지 갈 거라는 범주의 말에
저희 팀원들은 충격받고 말았습니다. 여태 다른 나라 스키장을 찾으면서 하나의 교통수단만 이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범주의 말이 썩 믿음직스럽진 못했지만 일단 얌전히 택시로 올라탔습니다. 이 리무진 택시는 대형 승합차로 여겨져 버스 전용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차 막힘도 없이 쌩쌩 달려서 곤지암 스키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키장에 도착하고도 체력이 남아 돌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다른 나라로 훈련을 나갈 때면 기본적인 체력 소비는 필수였습니다. 어떨 때는 스키장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허비하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불편함 자체가 없었어요. 게다가 스키장까지 도착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저렴한 교통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스키장까지 이렇게 편하게 가본 적이 처음이라 그저 신기했어요. 교통과 의료가 간편한 건 그만큼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건데 이런 부유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한국인들이 또 한 번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범주의 안내를 받아 스키장으로 입장했습니다. 때가 늦봄이었는데 그곳의 스키장은 한겨울처럼 관리되고 있었어요. 범주가 설명해주길 곤지암 스키장은 실제로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은 스키장이라고 하더군요. 초보자와 상급자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국 스키장 중에서 유일하게 곤돌라를 포함한 최고급 리프트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야간 스키로도 인기가 좋은데 야간때에 보이는 친환경적인 뷰가 아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스키장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더 빨리 와볼 거리라며 후회하는 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진 놀라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스키장에 깔려있는 눈을 밟자마자 끝내 환호성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스키장은 어찌나 좋은 얼음 입자를 쓰는지 밟기만 해봐도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용객들이 부상당할 확률이 적어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몇몇 채 나라처럼 흙도 없었고 불쾌한 냄새도 안 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스키장에선 웬만하면 인조 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술이 미흡하여 스키장 바닥을 자세히 보면 스웨덴에서처럼 눈과 모래가 섞여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선수들에게 열악한 장소는 곧 영양 저하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입자 고운 눈으로 스키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한국 스키장에서 연습했다면 단연코 실력이 더 늘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휴가로 놀러간 것이었는데도 훈련을 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훈련장과 남아도는 체력을 그냥 허비할 순 없었거든요. 놀기만 하기엔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신이 나서 한참 즐기던 도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팀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치고 말았는데요. 한국 스키장의 뛰어난 수준에 유독 신이 났던 팀원 하나가 흥분해서 오버를 해버린 겁니다. 그 탓에 환자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놀라서 그 팀원을 둘러싸고 살폈습니다. 제발 큰 부상은 아니길 바랬어요. 만약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면 본국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 포함 나머지 팀원들은 즐기다 말고 막막해서 빨리 범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 범주가 화장실 가고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범주가 오기 전까지 저희는 팀원을 가까운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상당한 팀원을 아직 부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터지며 소란이 일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던 일을 하다 말고 뭔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은 한국인 직원들이 병원 표기가 그려진 페트롤을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당황해 있는 사이에 팀원을 태우고 응급치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을 위한 페트롤이 저렇게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것에 놀랐어요. 저희들은 모두 서둘러 그 페트롤을 뒤따라갔어요. 도착했더니 스키장 내부에 소속된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짝 뒤따라 쫓아온 저희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팀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키장 한복판에서 이 정도로 신속하게 의료진을 대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더 놀랐던 부분은 의료진이 활동하는 사이에 경찰과 구급차까지 대동되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스키장 측에서 거기까지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범주가 상황을 보고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자고 하는 말에 저희는 얼떨결에 전부 구급차와 경찰차를 나눠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과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갑자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미처 응급실 예약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범주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범주가 태연하게 웃으면서 한국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걱정 마. 한국에는 응급실 간다고 예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응급실의 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덴마크는 국민들을 위해 무상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뭐하나요? 한국처럼 빠르게 응급진료가 안 되어서 병만 키우는 셈이 되는걸요. 다행히도 다친 팀원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치료를 빠르고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살면서 가장 빠른 처리와 조치였어요.
아마 다들 티는 안 냈지만 우리 팀 모두 한국의 빠른 응급실 시스템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만약 평소처럼 유럽국에서 스키 타다가 이 같은 부상을 당했다면 저희가 팀원을 치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일처리가 느리다는 거죠. 특히 병원은 웬만한 나라가 대부분 느려서 잘 몰랐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만나니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다친 팀원의 배려로 야간 스키까지 즐긴 후에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범주가 저희에게 한국의 지하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국의 쇼킹한 관리 태도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어요. 한국 지하철에는 왜 빈대 벌레가 없는 거죠? 덴마크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등 우리가 훈련을 가본 나라에서는 대부분 지하철 좌석에 빈대가 출몰하곤 했습니다. 빈대 벌레를 반드시 확인하고 앉으라는 경고문이 있을 정도로 벌레에 대한 방역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라는 공간은 지상에 비해 벌레의 출입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요? 어떻게 빈대만이 아니라 벌레 자체가 아예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지하철 이용객들 표정만 봐도 한국 지하철에서는 벌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다들 평화로운 표정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기만 할 뿐 벌레를 경계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으니까요.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좌석은 물론 바닥까지 깔끔해서 좀 과장하자면 움직이는 호텔로 느껴질 정도였죠. 이쯤에서 대체 왜 다른 국가들은 지하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에는 이 정도의 방역 수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처럼 빈대나 각종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데 왜 다들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한국도 우리와 같은 지구 안의 국가일 뿐인데 왠지 한국만이 다른 외계 행성 같았습니다. 저희는 범주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진가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애써 접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왔는데 덴마크로 오고 나니 한국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은 모두 결심했습니다. 따로 돈을 모아 한국에서 훈련하기로 말이죠. 범주가 저희 팀이 한국에 단기간 묵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한국 같은 꿈의 나라 덕분에 더 발전될 우리의 잠재력이 기대가 됩니다.